실마리를 찾은 곳은 우리나라 인공 저수지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벽골제였다. 두 개의 돌기둥이 우뚝 서 있는 장생거는 벽골제의 두 번째 수문이다. 취재진이 주목한 것은 돌기둥 사이에 굵은 나무 판자가 끼워져 있는 점이었다. 두 개의 돌기둥 사이에 이렇게 판자를 끼우고 판자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사용했던 것이다. 하지만 갯벌 위에서는 하나의 큰 기둥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두폭 쪽의 수문은 여러 개의 돌을 쌓아 기둥을 만들었을 것이다. 여러 장 겹쳐놓은 걸까요? 그렇죠. 겹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꼴이 되겠죠. 한 덩어리로 이렇게 수문에 문설주를 만든다 하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죠. 대충 이 석축의 높이를 봤을 때 갯벌에 수문을 세우는 데에는 무엇보다 튼튼한 지반이 필수적이었다. 민진원의 기록에 의하면 수문을 세울 자리로 안반층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. 민진원의 기록대로 수문의 흔적 밑에는 거대한 안반층이 있었다. 안반이 없을 때 같으면 거의 뭐 돌 수문이라 하는 건 생각을 못 하겠죠. 돌의 무게가 도저히 그게 연암 또 혹은 그 연약 집안에서는 지탱이 안 되니까. 민진원의 기록에 의하면 수문의 크기는 가로 4.5m, 세로 6m. 이제 수문의 원래 형태를 복원해보자. 먼저 양옆에 홈이 파인 돌을 6m 길이로 쌓는다. 그리고 그 사이에 문의 역할을 하는 판자를 끼워 넣는다. 수문을 내려서 바닷물을 막고 배수를 할 때는 이렇게 수문을 올렸을 것이다. 갯벌에 뚝과 수문을 쌓음으로써 만들어진 농경지는 강화도 면적의 3분의 1, 그중 논이 76%를 차지하고 있다. 간척지에서 이렇게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? 해답은 바로 그 토양에 있었다. 간척지에는 특별히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침전된 여러 가지 축적된 무기 양분이 많습니다. 벼 자라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칼륨이라든가 석회라든가 고토, 즉 마그네슘 함량이 적정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가지고 벼가 자라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뚝을 쌓은 후에 곧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지난 94년 방조제가 건설된 영산강 유역. 이듬해부터 농사를 시작한 이곳에서는 모내기 대신 벽실을 직접 뿌리는 담수 직파를 하고 있다. 기계 자체로 이제 심다 보니까 뿌리가 약간 깊게 들어가거든요. 깊게 들어가면은 그 염해 성분을 목아서 받죠. 그래서 조금 더 버덕긴 편이고, 이 담수 직파는 씨를 이 노타리 작업한 상태에서 뿌려놓은 상태거든요. 바로 이렇게 땅 표면 위에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이제 원활하게 풀리는 거고, 성장이. 땅 위에 직접 씨를 뿌리면 벼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. 하지만 간척지에는 여전히 소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를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다. 초기에는 그 이제 간척지를 개달하다 보니까 그 염해로 인해서 한 2, 3년간은 좀 고생을 많이 했죠. 계속 이제 양수 작업을 해가지고 물을 걸러대기 실시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짓고, 지금도 이제 가뭄 탓에 염해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
3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이 갯벌을 농경지로 바꾼 방법도 이와 같았다.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물을 대줌으로써 염분을 갖다 희석시켜 가지고 그 땅 속에 있는 염분을 낮추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척지가 농지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확보돼서 우리가 희석을 통해서 값싸게 우리가 그 염분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선결 요건이다, 필요 요건이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래전부터 간척이 시작된 강화도에서는 갯벌의 소금기를 씻기 위해 다양한 수리 시설을 개발해왔다.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수로다. 바닷물이 지나는 갯골을 막아 이렇게 하천으로 이용했다. 교동면 지성리에는 논 한가운데 큰 웅덩이가 있다. 물광이라 불리는 이 웅덩이는 소규모 경작지에 물을 대기 위한 일종의 개인 저수지라고 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10,000평 가진 사람은 이제 뭐 1,500평이고 뭐 이제 이렇게 파고, 또 적은 사람 적게 파서 여기다 이제 담수에다가 이제 그 이듬해 이제 뭐 모짜리부터 이제 모내는 거, 뭐 이제 여기서 그 이용을 다 해요. 하천이 적은 강화도는 조선시대만 해도 천수답이 대부분이었다. 가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예 논을 저수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. 그것을 논보라고 하는데 겨울철 논에 물을 담아두었다가 이듬해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다. 조선시대의 강화도 농민들은 당시의 양수기인 용두레를 이용해 쉼없이 간척지의 소금기를 씻어냈다. 강화도의 풍요로운 벼농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. 민진원의 선두포 뚝에 관한 공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이 공사 인력으로는 이 본부의 군병과 모군, 연군이 동원됐고 그 숫자로는 일일 부역 11만 명이었다. 여기에서 연군은 임금 노동자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강화도에 뚝을 쌓는 일에 강화도의 수비를 맡은 군사력은 물론이고 임금 노동자까지 동원이 됐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민진원은 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 이 개간된 땅을 두고 백성들 간에 토지 분쟁이 있을 것이니 미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강화부 선두포 신언절목을 만듭니다.